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수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틀 만에 다시 한번 연저점을 기록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이제 매물을 정리하면서 낙폭을 더 키웠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2.74% 하락하면서 2,342포인트 선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더 낙폭이 컸습니다. 4%대 낙폭을 기록을 해주면서 오늘 746포인트 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또 덜어내는 상황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연일 좀 팔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3,205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기관은 490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도 좀 담아내는 상황이었는데요. 3,754억 원대 순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또 담아냈고요. 개인은 1,287억 원대 순매수 우위 나타났고 기관은 604억 원, 외국인은 525억 원대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 먼저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수요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수요일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월요일에 이어서 또 이틀 만에 또 다시 출연해 주셨는데요. 인사부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나누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자면 예거는 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거는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로 제가 쓰고 있고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사냥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토끼같이 가볍고 빠른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좀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그 투자 전략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첫 번째로 제가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인데 시장 상황이 항상 좋지만은 않죠. 최근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삼성전자가 오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고 저희 나라 1등 기업이죠. 자, 네네. 1등 기업 삼성전자인데 자, 이 종목이 하락을 할 때도 분명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 그 중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 시장 흐름에 맞게 분석을 해서 수익 내는 게 제 첫 번째 전략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완벽한 스토리텔링인데 과거를 알고 그리고 현재를 잘 분석을 해서 또 미래를 예측할 줄만 안다면 최고의 무기가 되겠죠. 자,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다면은 모든 투자자분들은 이제 투자하는데 성공을 하실 텐데요. 시장을 계속 쭉 살펴보다 보면 그 어떤 테마가 상승을 할지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이제 올라갈지가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 두 번째 전략은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세 번째는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제 세 번째 전략인데요. 그 기본적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접근하셔서 수익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전략처럼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이랑
그리고 완벽한 스토리텔링도 겸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노린다는 게 제 세 번째 전략이고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 구성. 자, 그 포트 구성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한 종목의 비중을 다 심는 분들도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 상황의 100%는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이 하락했을 때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포트 구성을 잘 구성을 해서 수익 내드릴 수 있게끔 구성해서 그게 제 네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전문가님의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투자 전략을 바탕대로 전문가님께서 또 톡방에서 수익률을 계속해서 내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톡방 들어와 보시면 또 수익 같이 낼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새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수익 어떻게 내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수익률 한번 자랑 또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제가 5월 9일부터 매매를 시작했고요. 네. 자, 그때부터 제 5월 말까지의 수익률이 제가 188%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 달에 또 170% 가량 와. 현재 수익 중이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카톡방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린 게 있죠. 자, 네. 제가 한 달에 200% 가량 맞아요. 수익을 항상 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이 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40%만 총해서 제가 그 260% 수익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40% 가량 더 이상을 수익 내드릴 수 있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도 진입했던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갔던 그 수익 실현이 좀 많이 됐던 네. 이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신송홀딩스가 상한가를 최근 보였었는데 네. 이 움직임을 제가 잘 포착을 해서 그 다음 종목이 어떤 종목을 갈지 분석을 했죠. 보니까 샘표가 따라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돼서 샘표를 진입해서 그 신성홀딩스가 상한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8.7% 가량 이제 수익을 내고 네.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공구음원 뭐 상한가 종목 그때도 상한가 갔었죠. 맞아요. 그때 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31% 가량 상한가 종목 수익 내드렸었고, 그리고 범한 피월세는 제가 시장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수급이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가 이제 굉장히 이게 수급 쏠림 현상이 심했어요. 이제 네네. 변동성도 심하고. 그래서 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 한 가지를 공략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 수익을 내서 범한 피월세를 제가 17일 날에 그 조금씩 이제 단타로 이제 조금씩 수익을 내서 7% 가량 이제 수익을 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진입했습니다. 어떤 이게 거였어요? 원래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단 진입을 좀 그 조심스럽게 했는데 네. 그 원숭이 도창 맞아요. 관련주로 해서 원숭이 도창 관련주가 제가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목을 계속 못 받는다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자,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한번 터져 나오겠다.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보다 전염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아서 제가 그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게 부각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좀 잠잠하다가 그 국내에서 맞아요. 확진이 나왔죠. 네, 확진 전에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확진 전에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제 2명 정도가 네. 의심이 된다 해서 그 1차적으로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 네네. 제가 진입을 해서 이제 거의 장 후반 한 3시 넘어서 그때쯤에 그 완전 확진이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수익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일까지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에 현재 보유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예측을 하고 분석을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린다고 이제 자부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현재 5월 9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그 260% 가량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약속드렸던 그 200%가 40% 가량 남았는데 그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그 더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이. 그리고 저점 매수 구간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서 반등할 구간을 제가 좀 분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단에 밑에 그 QR 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저와 같이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할지 그리고 그 종목이 왜 상승을 하는지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셨다면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톡방에 입장하시려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이제 드셔서 촬영하신 후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주식왕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톡방에다가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전문가님 6월달 수익률은 한 170% 가까이 된 상황이고 오늘도 일단은 원송이 두창 관련해서 확진 소식이 나오기 전에 저희는 진입을 해서 또 수익을 낸 상황인데 아직은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좀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보셔서 앞으로 또 수익을 어떻게 낼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 실제로 톡방에서 계속해서 수익률 인증해주고 계시거든요. 저 역시 톡방 들어가서 종목들 들어간 다음에 수익 인증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좀 함께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일단은 5월 중반부터 투입이 되셨는데 지금 6월 달 이제 좀 남지 않았지만 거의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260% 가까운 수익을 내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이러한 수익률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 한번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계속해서 저희 주식왕 한 줄평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 한 줄평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예거 전문가님의 한 줄평 먼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좀 주식을 팔아 치울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환율 문제도 좀 겹쳐서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증시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의 한 줄평은 네. 외국인은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최근 국내 증시 외국인 대부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관심이 없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드는 건데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환율이 단기간에 좀 급속도로 상승을 한다면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환율이 만약 1,100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외국인들이 100만 달러를 환전해서 11억 원의 돈으로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변동이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 주가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고 환율이 1,200원대가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환전을 하게 되면은 그 투자를 했던 11억을 다 받지 못하고 당연히 이제 9억 1,600만 원이 돼서 1억 8천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단기간에 상승을 하면은 외국인들은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고 외국인들이 돈을 벌려면은 좀 주가가 상승하고 좀 환율이 하락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네. 장중에서는 뭐 1,295원까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커지겠죠. 근데 장 마감 후에는 네. 또 1,300원까지 맞아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1,303원까지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1,303원까지 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가 돼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외국인이 다시 국내 증시에 많이 유입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반등은 거의 데드캣 바운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네, 말이에요? 데드캣 바운스가 고양이가 죽기 전에 한번 이게
바운스를 한다 해서 뛴다 해가지고 데드캣 바운스인데 네. 그래도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한번 반등을 보였다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주말에 미국의 경기 둔화되고 있고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 둔화로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안심시킬 만한 소식이 좀 들려왔었는데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해 이제 반영이 좀 덜 됐던 이제 반대 입장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을 좀 안심시키려는 이제 발언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이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타이밍을 인식하고 환율이 오르면은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인식한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 대부분 순매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시장 상황이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또 언제 돌아올지 그런 이야기들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오늘도 일단은 좀 하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전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미국에서는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연준에서 제시한 3%대 금리로는 인플레이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그런 내부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인데 그 연준 자료 인용에 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금리를 4%대에서 이제 7%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에 따르면은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은 3.25%에서 3.5%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준이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학 공식에 현재 물가나 뭐 각종 경제 지표를 좀 대입을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4% 이상은 돼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이 같은 공식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FOMC 정례 회의에 참가자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금리에 대한 자료와는 별개로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는 향후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수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졌습니다. 이 예측에 따르면은 미국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를 좀 기록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또 뉴욕 연준은 미국 경제가 또 향후에 연착률 할 가능성은 10%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내놨고 그리고 이에 비해서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연착륙이랑 경착륙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는 분들 맞아요. 계실까봐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연착륙은 좀 자연스럽게 이제 충격 없이 좀 착륙을 한다면 경착륙은 어느 정도 충격을 감소를 하고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한다 해서 이제 경착륙이라는 단어를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국제 유가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씩 올랐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네. 국제 유가 가격이 120달러에 비교하면 현재 105달러 부근에서 이제 많이 줄기는 했으나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있고 41년 만에 치솟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좀 면제를 하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원유 문제가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듯이 1980원대를 넘어서 이제 장 마감 후에 1,300원대로 돌파를 하는 모습에 좀 불안감이 더욱 추가되면서 수심을 좀 위축시키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흥미를 잃게 되면서 오늘 증시를 하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밤에 또 예정되어 있는 패드의 파월 의장이 또 상원 출석해서 또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또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고 이 이슈에 따라서 이제 내일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잘 참고를 또 하셔서 내일장도 좀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혼자 좀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같이 대응해 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넘어가기 전에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가지고 계신 핸드폰 카메라 바로 키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타고 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오늘도 좀 많은 하락을 가져간 상황인데 이러한 시장 상황일수록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낙심을 하셨겠지만 내 계좌를 무턱대고 좀 보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같이 좀 함께 해 나가시면은 그래도 내 계좌를 좀 지켜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톡방에 입장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톡방에서는 종목에 대한 신호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톡방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종목 들어가서 현재도 빨간불 켜고 있고 일단은 더 남아있는 그런 재료를 통해서 더 또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도 보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정말 빠릿빠릿한 종목들 많이 주식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수익률 얻어 가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한번 또 이동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종목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또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 하나 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K옥션입니다. 주당 이제 2주를 이제 배정을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또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마무리를 했네요. 오늘 29.88% 급등 가져갔고요. 27,600원 선 마무리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런 무상증자 소식만 나오면 좀 종목들이 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K옥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관님? 네, 우선 K옥션은 그 회화나 도자기 미술품을 좀 경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술품 경매를 통해서 낙찰자와 그리고 위탁자를 중개하는 경매 사업 및 미술품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업체입니다. 매출은 미술품 경매에서 발생되는 낙찰 수수료 그리고 위탁 수수료가 발생되면 거기서 수익을 챙기고요.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체 아트네이티브 그리고 아르테케이 아르테 크립토를 자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그 주당 2주 배정 무상증자 소식에 상한가를 보였었는데 상한가는 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실 맞아요. 거예요. 근데 끝났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들었고 근데 이 종목은 워낙에 많이 그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던 이제 그런 업체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무제표 상으로도 네, 튼튼한 회사라서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K옥션이 또 이사회를 또 열고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뭐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실시 결정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 수는 이제 보통 주식 수 1,811만 6,090만 주 정도고요. 그리고 무상증자가 완료가 되면은 총 발행 주식 수는 이제 기존 905만 8,445주에서 2,717만 4,135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신주 교부 주주 확정일은 7월 6일 날짜고요. 7월 6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제 8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옥션은 그 1월 24일 날 말씀드렸지 그 상장한 날짜가 1월 24일 날 22년도 1월 24일 날 코스닥 상장을 했었는데 그때 시초가가 공모가의 무려 2배
두 배로 형성된 뒤에 상한가로 치솟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제가 차트를 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K옥션. 잠시만요, 제가 네. 차트를 모르고 안 안 켜놨네요. 켜놓군요. 네. 네, 제가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전문가님 그동안 좀 켜두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K옥션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증자 소식과 관련한 종목들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K옥션은 그 중에서도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탄탄해서 오늘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동안도 좀 관심 있게 보셨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일단 K옥션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이제 두 주를 이제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역시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주교부 주주 확정일이 7월 6일이고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이 8월 1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또 전문가님께서 보시는지 또 차트 준비가 되셨으면 전문가님 보도록 할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때 상장됐을 때 상한가를 보였고 이제 그날 그 말씀드렸듯이 공모가가 2만 원이었었는데 4만 원에 거래를 시작했고 상한가인 5만 2천 원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보시면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상장 이틀째 이제 하락 전환을 했었는데 여전히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2.5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이후에는 뭐 국내 미술 시장 개화에 따른 이제 수혜 기대감으로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였었고 뭐 라인넥스트와 뭐 NFT 기반 미술품 뭐 유통 생태계 구축 기대감의 급등을 좀 보였던 적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시장상이 안 좋아지면서 조금씩 이제 조정 구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도 별로 안 나와주고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날 이제 바로 이제 갭상승으로 했죠.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주 가치 제고와 이제 유동성 강화를 목표로 해서 무상증자로 네네. 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상한가 가서 진입을 못한 종목이에요. 네네. 이것도 아쉽게 놓친 종목인데 제가 분석을 어제 좀 많이 해놨다면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상한가로 이제 갈 수 있던 종목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그 라운피플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 종목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거기에 비해서도 이제 그 종목도 그 뭐 재무제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종목보다도 재무제표가 더욱 탄탄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여러 번은 갈 수 있다는 종목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저희 K옥션부터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로 결국 마무리가 됐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증자 관련 소식들 나오기만 하면 또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는 종목들 많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재무제표가 좀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앞으로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톡방 들어오셔서 또 같이 이러한 종목들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러한 공구 음원으로 또 저희가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는 라온피플 살펴보겠습니다. 주당 한 주 배정, 역시나 무상증자 결정에 오늘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역시나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라온피플은 10.30% 상승 가져갔습니다. 12,850원 선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이 종목 전일에도 또 상승을 나타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갔네요. 이 종목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 라온피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제 비전 검사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 신호 처리 분야와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 모듈 검사기 그리고 뭐 AI 머신 비전 솔루션을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및 판매까지 하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에 사용되고 있는 골프용 센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골프 센서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AI 덴탈 솔루션 그리고 AI 교통 솔루션 사업 추진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2021년 11월 달에는 AI 덴탈 솔루션 부문과 AI 교통 솔루션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해서
그 물적 분할을 해서 신설회사 주식회사 이제 라운메디와 주식회사 라운로드를 이제 설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 그 전에 그 종목에 이어서 이제 이것도 무상증자로 이제 움직였다는 종목인데, 네. 이거는 그 한 주당 한 주당 일주당 이제 신주 일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이제 진행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신주 배정 기준일이 다음 달 20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이 8월 10일 예정이 되어 있고, 무상증자 후에 라온피플의 발행 주식 수는 2,094만 7,862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라온피플 관계자가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전이 되고 흑자 경영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국내외 주식시장의 하락세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네. 주주들의 요구를 좀 수렴을 하고 저평가된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 관계자가 또 상장 이후에는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반전의 기회를 맡고 있는 만큼 내실을 다지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성장 모멘텀 확보로 매출 안정화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줬었는데, 네. 자, 이런 안전성 있는 이제 그런 언급들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좀 차트를 또 보시면은 네. 라온피플도 차트 보겠습니다. 그 주가가 이때 코로나 이후에 이건 모든 종목이 그렇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스닥 국내 시장 빠지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하락했다고 볼 수 없겠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상승을 했던 적이 이제 그 AI 그 머신 비전 솔루션 실적 그 고성장 추세 지속 전망 등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 또 뭐 AI 머신 비전 적용 분야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이제 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네. 또 대중화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이렇게 그 상승을 보였던 거는 대부분 AI 머신 비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20년도고 21년도 이때 급락한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 그러네요.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 AI 덴탈 교통 사업 부문에 이제 물적 분할 결정을 하면서 이제 급락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 이후에서는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시장 상황 악화되면서 이때부터도 계속 쭉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시점이 좀 계기가 되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게 전날에도 이제 그 16% 가량 이제 19% 20% 가량 이제 상승했던 종목인데, 네. 자, 오늘도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시장 상황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종목에서 빠져나갔다 보시면 돼요. 이것도 원래는 한 번 더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네네.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급락은 아니더라도 이제 상승 폭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받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무상증자에 대한 소식으로 이제 가는 종목들은 네. 일단 그 몇 종목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많다 보면은 그 집중이 되지 않고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그래서 좋은 기업에만 투자가 되게 되는데, 라온피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에 좀 묻힐 수가 있다. K옥션에 좀 묻힐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저희 라온피플까지 한번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도 무상증자 관련해서 또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이러한 종목들 요새 최근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좀 잘 선별하셔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역시나 톡방 입장하셔서 이러한 종목들의 분석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실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알로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 등의 일단 급등을 가져간 상황이네요. 역시나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잠깐 연결해 드리도록 하죠. 네, 이 종목은 오늘 일단 3%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3.05% 오름세 기록해줬고요. 1,690원 선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알로이스도 한번 어떤 기업인지부터 볼게요, 전문가님. 일단 알로이스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IBKS 제9호 스펙이 안드로이드 OTT
셋톱박스 전문 업체로 이제 알로이스를 흡수 합병에 따라서 변경 상장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OTT 내재화해서 그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을 기술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계 각 지역의 매출 확대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반기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 등의 이제 급등을 이제 보였었는데요. 그 알로이스가 북미 시장 매출 성장으로 1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됐고 또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제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나와주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알로이스가 북미 시장에서 매출 고성장으로 또 1분기 예, 말씀드렸듯이 뭐 1분기 실적 개선됐고 그 개선세가 지속될 거로 전망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죄송합니다. 그 알로이스 하반기 실적이 그 기대가 되면서 비수기 시즌인 그 실적을 또 개선하면서 주요 수출국의 휴가 시즌 그리고 월말 월드컵 등의 스포츠 이벤트로 인한 하반기 수요로 이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분기 예정인 신제품 출시 효과와 코로나로 중단된 해외 박람회 개최로 인한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 대부분 미래 먹거리로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차트 보시면은 네. 알로이스. 일단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 AI 기업 1위 선정 소식도 있었고 또 뭐 국내 자율주행에 위한 인공지능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소식에도 뭐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상승했던 모습들이 이런 것들로 상승했고 뭐 또 AI 바우처 지원 사업 인공지능 솔루션 공급 기업 선정 소식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보였었고 뭐 2차 전지 AI 검사 계약으로 신규 매출 확대 기대감에 뭐 또 소폭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래 먹거리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던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역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 따라서 요즘에는 뭐 OTT 뭐 셋톱박스는 뭐 코로나 이후에도 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되고 이제 개별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도 그래서 뭐 하반기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에 급등을 했었는데 시장 상황이 이제 조금씩 계속 하락폭을 키워갔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뭐 4%까지 뭐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상승폭 제한해서 이제 그 상승폭 대부분 반납해서 3%대에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더라도 일단은 이 종목보다는 나아졌을 때는 다른 종목에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또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저는 이제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로이스까지 역시나 확인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미코바이오메드 올라와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발생 소식에 일단 진단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마감 어떻게 됐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상한가 근처 마무리하고 나왔네요. 29.93% 급등세 가져가면서 오늘 18,45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 또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내고 나오셨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저도 한번 인증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일단 미코바이오메드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고요. 뭐 분자 진단 사업 그리고 분자 진단 장비 시약 랩칩 제작, 생화학 진단 사업, 그리고 뭐 빈혈 측정기, 뭐 혈당 측정기 등 생화학 진단기기 및 스트립 제작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감염 진단 키트로 뭐 RDT 코로나19 그리고 뭐 중앙체 뭐 진단 키트를 좀 주요 제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진단 키트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원숭이 두창 위심 환자 발생 진단 기술 보유 부각에 좀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원숭이 두창 위심 환자가 이제 2명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에 진단 키트를 납품을 하면서 의무 재고량을 유지시키고 있는 이제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제 주가
환자가 이제 상한가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심 환자 중에서는 한 명은 또 확정을 받았죠. 확정을 받으면서 네. 이게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는 장 중간에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좀 빠졌던 그 종목이거든요. 막 25%대까지 뭐 24%대까지 빠졌다가 이게 확진이 되면서까지 다시 집중이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오셨구나.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상한가를 쳐주고 네. 그래서 제가 원숭이 도창 들어갔을 때가 이제 이때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이 종목이 상한가 갔으니까 다음 종목으로 보자 공략을 해보자 해서 이제 상한가 종목은 제가 되도록이면 좀 안 건드리려고 해요 이제는. 네네네. 시장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그쵸.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20%막 하락하고 뭐 이런 맞아요. 모습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른 종목을 공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네. 미코 바이오메드도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때 5월 23일부터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자, 이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집중 받은 게 그냥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원숭이 두창주로 주목을 받았다. 이게 사실상 진단 키트는 좀 유행을 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네네.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그 내성이 생기다 보면은 또 이제 감기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 종목만의 먹거리가 사라졌는데 네네. 원숭이 두창으로 이제 진단 키트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걸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와 주는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숭이 두창이 얼만큼 가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국내까지 이제 들어왔다는 거는 조금씩 확산이 되면서 이제 단기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게 뭐 100명이 뭐 확진이 됐다, 뭐 1000명이 확진이 됐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성이 생기겠지만 초반에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미코 바이오메드 또 확인해 보셨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가 나왔었던 부분에서 오늘 또 상한가를 결국엔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전문가님께서 6월 중에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 역시 톡방에서 수익 인증도 하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관심 있으시다면 역시 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상황 좋지 않지만 저희는 역시나 이런 종목들 수익 내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쪽 QR코드 읽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원준 올라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일단은 400억 원대 규모의 이제 1단계 양극재 생산용 열 처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와줬네요. 오늘 마무리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네, 13.99% 상승 가져갔고요. 13만 6,900원 선에 마무리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원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원주는 첨단 소재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열 처리 솔루션 제공 업체고요.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가 있겠죠. 그리고 그 양극재, 음극재 생산을 위한 열 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소성으로 사업과 또 2차 전지 소재의 공정을 설계 그리고 시공, 시운전하는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매출 대부분은 열 처리 장비 그리고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는 전고체 소재 그리고 탄소 섬유 소재 생산을 위한 열 처리 솔루션과 폐배터리 재활용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케미컬과 이제 442억 원 규모의 포항 1단계 양극재 생산용 열 처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등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2008년에 설립된 원주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생산에 필요한 열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계약 금액이 그 포스코 케미컬과 이제 442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을 계약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71.18%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인데 매출액의 71.18%면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중을 받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차트만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원준 네. 보시면은 10월 그 7일 날에 신규 상장이 됐었고요.
신규 상장이 이때 됐었고 이때 보시면은 10월 19일 날에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그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상한가를 보였던 날인데요. 네. 이때가 테슬라 상승을 했고 그리고 삼성 SDI가 미국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협력 체결 소식에 2차 전지 테마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네.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21년도에 21년도 한 10월 달 이때인가? 이때죠. 이때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바로. 네, 이때는 뭐 차익 실현 매물도 같이 뭐 출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2차 전지 테마 하락도 했었고 그리고 투자주의 종목 지정 속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11월 달 정도에 이때죠. 이때 또 그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5일부터 해가지고 한 12일까지. 자, 이때가 2차 전지 또 다시 한번 이제 테마가 이제 상승을 했고 이제 네.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기도 했고 지금 뭐 2차 전지 뭐 상승도 있었고 또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증설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서도 이제 같이 겸해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10 언제지? 이때도 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이때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 300억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그 신증설 투자 등의 이제 일부 2차 전지 테마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계약을 또 했죠. 그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보였었는데 이거는 좀 단발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2차 전지와 이제 묶여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단기적으로 그 급등을 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잔잔한 흐름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할 수도 있겠다. 물론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제 상승 흐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준 종목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봤는데요. 전문가님 톡방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톡방에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이쪽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5월 중반부터 투입이 되셨는데 일단 수익률 현재까지 합산 한 260% 되고요. 6월 달 수익률 시장 상황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점 일단 아실 텐데 저희 17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장점이 또 상한가 가는 그런 녀석들만 골라서 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러한 관련 종목들 원숭이 대창 관련 종목들 또 들어가서 현재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 저희 꾸준하게 수익률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또 직접 개인톡으로 또 선물도 주시고 이럴 정도로 정말 수익을 많이 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혼자 좀 내 계좌가 파란불이다라고 걱정하시지 말고 좀 낙담하시지 말고 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예거 전문가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